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동건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흰머리입니다. 보통 부부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오래 살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런 팥불이 흰머리가 왜 생기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늦게 나게 하고 조금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흰머리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부터는 점점 흰머리가 연령별로 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흰머리가 발생하는 기저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보통 머리카락에는 금은색이나 금발과 같은 이런 색소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이런 금발은 페오멜라닌이라는 이런 색소가 있고, 동양인에 주로 있는 검갈색 색소는 유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런 페오멜라닌이나 유멜라닌이 멜라닌 색소의 한 종류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멜라닌 색소가 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멜라닌 색소는 왜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보통 모발의 성장 주기를 봤을 때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아나젠이라는 성장기, 카타젠이라는 퇴행기, 그리고 텔로젠이라는 휴지기가 있는데, 이런 멜라닌 색소도 같이 성장기에는 많이 멜라닌 색소가 있다가 퇴행기 때는 멈춰다가 그리고 휴지기 때 색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흰머리가 보통 나지 않는 이유는 성장기가 거의 대부분 90%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흰머리가 잘 보이질 않죠. 이런 멜라닌 색소가 주기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됐을 때 흰머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것은 멜라닌 세포가 되겠고, 이런 멜라닌 세포를 또 만드는 것이 멜라노사이트 스템셀, 멜라닌 줄기세포입니다. 이런 멜라닌 줄기세포가 머리카락의 모낭의 가장 기저부에 있어서 기저부에 있는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필요할 때마다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줄기세포가 활성화가 될 때도 있고 비활성화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 활성화가 될까요? 멜라닌 세포가 더 필요할 때 활성화가 되겠죠. 멜라닌 색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멜라닌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 멜라닌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의 기능을 알아야지 어떨 때 활성화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멜라닌 색소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폴리페놀인데요. 이 폴리페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산화 제품으로도 나와 있어서 커피나 와인 등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폴리페놀의 원래 기능은 염료로서 색깔을 입히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색깔을 입히면서 바깥 외부의 전자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세포에 색소를 바깥에 입힘으로써 모발 세포도 보호를 하고 유해 물질로부터도 차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균 역할도 하고 항산화 역할도 해서 결국 이런 멜라닌 색소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보호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이런 폴리페놀이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 이런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멜라닌 색소가 결국은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보호 물질이다라는 것이 통찰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까요? 유해 물질이 많을수록, 또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결국 우리 몸에 긴장을 하거나 불안하거나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멜라닌 색소가 더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멜라닌 색소에 있는 폴리페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멜라닌 세포를 만들고, 거기에서 멜라닌 색소를 공급을 하도록 해서 이런 교감신경이 활발해질수록 멜라닌 줄기세포에 자극을 더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멜라닌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과 멜라닌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가까이 붙어져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인 MSH와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또는 보호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을 자극하는 ACTH, 즉 MSH와 ACTH가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데, POMC라고 하는 프로오피오멜라닌 콜틴이라고 하는 같은 그룹층에 MSH와 ACTH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ACTH는 몸의 기름층을 만들어서 몸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피지선을 분비를 해서 머리카락과 몸의 피부를 보호를 하게 되고요. MSH는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서 머리카락에서 UV 차단, 자외선 차단, 유해 물질의 차단, 환경적 파장으로부터의 보호를 하고, ACTH는 우리 몸의 기름층을 입혀서 몸을 보호하는, 둘 다 몸과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이 있게 되면 ACTH에서 콜티졸을 분비를 하고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머리카락에 있는 멜라닌 색소 안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카락에 있는 검은색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감신경, 심파테틱 너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인데,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됩니다. 부신에서 분비가 되어서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 호르몬이 발생이 되면 팔다리로는 피가 가지 않고 머리 쪽으로 피를 더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머리 쪽으로 피를 더 보내는 이유는 감각에 집중을 하고 생각에 집중을 하도록 하여서 지금 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집중을 하도록 하여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장 상황에 되었을 때 집중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머리 쪽으로 피를 보내면서 콜티졸 호르몬인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가 되고, 또 MSH로부터 멜라닌 색소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 긴장 상황을 유발하고 쉬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자는 시간이 적으면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부신이 약해지게 되고, 부신이 기능이 위축이 되면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쪽으로 피가 덜 가게 되고 두피에 혈액 공급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이 너무 자극이 만연화되어서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된다면 멜라닌 줄기세포의 자극도 줄어들기 때문에 퇴행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의 위축과 스템셀 줄기세포의 위축이 결국은 멜라닌 세포를 덜 만들게 되고, 이런 멜라닌 세포가 덜 만들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흰머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너무 어떤 것에 집중을 오래 하거나 너무 만연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이런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의 기능 저하가 스템셀의 기능 저하를 만들고, 이런 멜라닌 스템셀의 기능 저하가 멜라닌 색소의 공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흰머리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흰머리가 앞쪽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옆쪽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위쪽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뒤쪽에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두피 혈류는 뇌 기능을 어디를 활성을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전도엽을 많이 써왔던, 의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계획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깊게 했던 사람들은 앞머리 쪽에 흰머리가 좀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말이나 화를 많이 내거나 어떤 기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측두엽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옆머리에서 흰머리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하고 전체적인 틀을 잡거나 어떤 큰 흐름을 많이 읽어왔던 사람들은 윗머리, 두정엽을 많이 쏘았기 때문에 윗머리에서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떤 감각을 많이 쓰고 시각의 에너지를 많이 쏘았던 사람들은 뒷머리, 후두엽에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뒷머리에서 흰머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흰머리가 어느 쪽에서 많이 나왔냐를 보면 내가 어느 뇌의 기능을 많이 써서 그게 벌써 퇴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흰머리가 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천천히 늦출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노르에피네프린 호르몬, 집중 호르몬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긴장하는 상황,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줄이셔야지 흰머리를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매일 아침에 일정 시간에 명상을 한다든지 저녁에 자기 전에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많이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쉰다든지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도 신경 쓸 일을 하지 않고 쉰다든지 해서 최대한 긴장 상황을 하루 24시간 중에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잠을 일정한 시간 동안 푹 자는 게 좋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멜라토닌이라는 송가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나와야지 우리 몸에 있는 림프를 정화를 하게 되고 재생을 돕게 됩니다. 이 시간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고 재생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자질 않고 늦게 잔다. 새벽 2시에 잔다. 새벽 3시에 잔다. 그러면서 게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멜라닌 줄기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시간까지 결국 일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할 동안은 생성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밤 시간에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밤 시간에는 자극적인 일을 하지 않고 푹 주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게 잘수록 이런 재생 효과는 뛰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고기라든지 가공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산화 음식일 가능성이 많고 채소 종류나 과일, 야채 등이 항산화 음식이 많죠.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흰머리를 좀 더 늦게 나도록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주로 많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검어지고 햇빛을 적게 보는 사람일수록 머리가 옅어지죠. 북유럽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추운 데 살수록 머리가 가늘고 검은색이 적고 적도에 살수록 머리가 더 까만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멜라닌 색소는 보호물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스타일링을 하고 염색을 하고 젤을 바르고 파마를 하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화학 물질을 입히기도 하고 색소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멜라닌 색소의 결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머리카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제로만 보충하면서 있는 자연 폴리페놀 성분은 머리카락을 지진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해서 전혀 쓰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스스로 머리카락의 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호물질이 있음에도 이런 보호물질을 지지고 보호물질을 화학염료로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보호물질을 안 쓰게 못 쓰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멜라닌 색소는 보호물질로서 이런 보호물질이 없어진 흰머리가 생겼다면 내가 그만큼 내 스스로를 보호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이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는구나의 신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몸에 평생 쓸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머리카락에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식을 잘 못해왔고 이런 보호물질을 스타일링을 위해서 없애버리고 또한 만연한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보호물질을 빨리 없애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물질을 우리 몸에서 생성을 낼 수 없다는 신호로서 흰머리가 났다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흰머리가 나기 전에 또 나기 시작했다면 내가 이미 보호물질을 많이 써왔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흰머리가 덜 생기도록 일찍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늘려서 보호할 필요 없는 시간을 늘려가면 훨씬 더 풍성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